의사님 말입니까? 꼭, 네. 최상목 네. 권한대행에 대해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네. 민병대 의원 하시고 박준태 의원 하십시오. 예, 민병대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이 외교 일정과 국정 현안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최 대행께서는 지난 9일에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 질문에도 권한대행 업무가 바쁘다면서 불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최 대행은 그 전날 1월 8일 날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당정협의회에는 참석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의견과 계획을 발표했고 설 명절 대책도 국민의힘과 협의해서 곧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지금 실무회의가 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권한대행은 특정 정당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 본회의가 있는 그날 안 오면서 무슨 일정이 있었냐면 유럽 상공회의소 대표들과 오찬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유럽 상공회의소 투자자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우려하며 정부 차원의 투명한 상황 공유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요청한 정부 차원의 투명한 상황 공유, 이게 무엇이겠습니까?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지금 국정의 책임자인 최 권한대행이 이곳 국정조사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지금의 국정에 대해서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한대행이 오늘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나중에 청문회 할 때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때도 다른 일정 문제 삼으면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하겠다는 작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준태 의원님. 한 분 한 분씩만 하고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누가 오시랍니까? 백혜련 의원 하십시오. 예, 백혜련 의원 하십시오. 정말 불법적인 체포영장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판사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입니다. 도대체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회의원일 수 있는지, 대통령일 수 있는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요, 빨리 제 발로 걸어 나오면 공수처장 나올 수도 있겠죠. 지금까지 버티고 앉아서 지금 또 협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국민들을 이렇게까지 고통 속에 밀어넣는 사람들이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희 국정조사는 국정조사에 관한 내용으로 좀 의사진행 발언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주지 않겠습니다. 바로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재부 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세요. 네. 본 회의와 관련되지 아니한 내용을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 자, 보고하세요. 만약에 회의를 방해하거나 계속 이렇게 하시면은, 자, 기재부 보고하세요. 네. 기획재정부 그것은 잠깐만요. 잠깐 계세요. 양당 간사 나가서 합의하고 오세요. 나가세요. 자, 시작하세요.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 규정에 따라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하실 증인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갖다 주십시오.
네, 경찰청의 자료 제출 요구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영등포 경찰서 관련 자료들인데요. 비상계엄 당시에 영등포서 비상소집 발령서, 그리고 영등포서에서 출동한 범죄예방대응과 경찰의 임무와 역할, 시간대별 배치 장소 등에 대한 상세 자료, 그리고 영등포서에서 출동한 임시편성부대의 출동 현황 및 명단입니다.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받지 못한 자료들이 있어서 요구를 드리는 거고요. 오늘 오전까지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오후 질의에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조치해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민병덕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네, 민병덕입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님. 12월 3일 비상계엄이 위헌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물론 사법당국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판단을 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저희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12월 4일, 3일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로서 국민들께 간단히 한 말씀 주십시오. 이러한 그 상황에 이르기까지 저희 저를 포함한 모든 관련된 분들이 충분히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께서 과연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실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2월 3일 계엄 때 각 부처 국무위원들을 불렀잖아요. 이때 대통령이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A4에 담긴 지시사항을 주었습니다. 알고 있죠? 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받은 바는 없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안 받았습니까? 제가 받은 바 그러면 다른 분들한테 받았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못 들었습니까? 네, 못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각 부처의 이 문서들을 누가 작성했는지도 모르시겠네요. 네,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잠깐 대통령실 와 계시나요? 우리 조상명 국정상황실장님 잠깐 수도해 주십시오. 잠깐만 놔주십시오. 네, 국정상황실장 조상명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에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A4의 문서를 각 부처 장관들에게 줬습니다. 그 문서를 대통령실에서 만들었습니까?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만든 게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모르는 사항이라서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총리님. 각 부처에서 계엄 발표 직후에 부처별 모임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아마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예, 각 부처별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상민 장관은 부처별 모임을 하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해서 단전 단수를 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총리실도 부처별 모임을 했습니까? 부처별 모임이 아니고 총리실 모임을 했습니까? 제가 끝나고 나서 사무실로 복귀를 해서 관련 1차장, 2차장 그리고 관련되는 간부들하고 같이 상황을 점검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을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엄 해제된 이후에 언제 집에 가셨죠? 저는 4시 반에 국무회의를 계엄 해제,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집에 알겠습니다. 도착한 것은 예. 아마 한 5시 반. 예, 알겠습니다. 잠깐 스톱해 주시고요. 기재부 예산실장님 좀 나오십시오. 네, 예산실장입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지난 1년간 일시 차입한 금액이 173조고 이게 2011년 이후에 최대치입니다. 정부가 이때 지급한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제가 자세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네네. 2천억 정도입니다. 2천억. 그러니까 대정부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 제도라는 걸 알고 계시죠? 네네. 이게 뭐죠? 재정 자금의 일시적 부족을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꾸기위해서 빌렸다가 갚고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작년에는 173조를 빌렸다가 172조를 갚고 지금 1조가 남아있는 상태고 그 이자를 2천억을 낸 겁니다. 한국은행에. 네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결국 세수 부족 때문 아닙니까? 세실 부족과 뭐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만은 꼭 그 이유는 아닙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무엇인지 아시죠? 계엄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부총리에게 A4에서 지시사항으로 준 문서입니다. 문서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히 확보하고 보고할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예비비는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확보하란 말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조속한 시일 내에 또 확보라는 게 예비비를 12월 달에 갑자기 확보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문서를 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예비비를 그냥 호주머니 돈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빨리 확보해 하면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돈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두 번째,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등을 완전 차단할 것.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거의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국회에 있는 돈, 직원들한테 주는 임금까지 완전 차단할 수 없죠. 완전히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거를 차단하면 국회를 마비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 국가 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국가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예산실장님, 이게 예산실장님의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뭐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업무가 주어졌다면 이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뭡니까? 지금 세 번째 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건 새로운 항목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예산 편성을 연도 중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는 거죠, 아예. 네. 할 수 없는 지사항을 이렇게 한 거죠. 이거는 그러면은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이나 또는 국방부 장관이 지시했다고 볼 수 있나요? 제가 뭐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F4 회의를 했는데 F4 회의에서 한국은행 총재 나오죠. 돈을 마련하는 방법 중에 네. 아까 제일 처음에 물어봤던 한국은행에서 일시적 차입하는 오전에 좀 시간 지켜주십시오. 네. 일시적 차입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으로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가 다릅니다. 우리 국고국에서 재정자금이 부족할 때 한은으로부터 조달하는 거와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직접 연계되는 예산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가 갑자기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그 방법밖에 없지 않나요? 마무리해 주세요. 좀 다른 예. 얘기 같습니다. 네. 유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경남 김해갑 민홍철 의원입니다. 우리 한덕수 총리님, 예, 아까 답변하실 때 12.3 계엄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헌법에 위반되고 계엄법에 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한 모든 법적 또 사법적인 문제를 제가 다 알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굳이 왜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다 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죠? 그거는 역시 그 최종적으로는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일이라고 네, 생각하기 좋습니다. 때문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이제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련해서 지난번에 그 현안 질의에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우리 총리께서는 가장 먼저 아마 통지를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8시 40분경입니까? 아마 그쯤 됐을 겁니다. 네. 그리고 그날 오전에 10시에 국무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갑자기 저녁에 국무회의를 소집하겠다라고 말씀을 대통령으로부터 들었을 때 물론 8시 40분경에 계엄 관련된 얘기를 들었지만 이것은 계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구나. 그렇게 인식을 하신 겁니까? 제가 국무위원들을 소집하자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건의를 왜냐하면 주셨어요? 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틀림없이 저는 모든 국무위원들이 이 계엄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네. 반대 의견을 가지리라고 저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런데 9시경에 밤 9시경에 우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께서 국회에서 말씀을 현안 답변을 해주시는 자료에 의하면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께서 대통령실에 당도를 해보니 대통령 집무실에 이미 우리 총리님과 김용현 국방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이 이미 와 있더라. 그리고 어떤 얘기를 나누고 있더라. 그게 사실입니까? 지금 저한테 물으신 건가요? 예. 죄송합니다만 제가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저로서는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때 정확히 아니 그러니까 누구하고 제가- 있었는지를 아니요, 제가 총리님.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네. 그러면 그 6분이 국무위원과 우리 국정원장이 계신 그 자리에 대통령이 계엄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까? 저한테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님으로부터 아니 제가 들은 얘기를 가장 그 6분이 가장 잘 그 기억- 자리에서 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한테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는 우리 경제나 대외 신인도나 이러한 데 굉장한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국무위원들의 의견들을 들어보셔야 됩니다라고 그러니까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총리께서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고 대통령이 그 6분한테 오늘 계엄을 선포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때 정도 되면 이미 계엄 선포 담화문이 작성이 돼 있을 상태입니다. 저는 그것이 전체에게 들으셨어요?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없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나 저한테 좋습니다. 말씀을 하신 거는 맞습니다. 예. 우리 우리 총리께는 얘기를 하신 게 맞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뭐 그거는 알겠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제 언론에서 보니까 총리께서는 총리를 거쳐서 계엄을 뭐 선포하는 어떤 건의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계엄을 선포하려면은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를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취지는 누구도 나를 거치지 않았다 이 말씀은 그 두 장관이 총리를 거치지 않고 건의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그러한 그 12월 3일 그 와중에 김용현 장관과 대화를 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 물론 점만 말씀해 저한테 주세요. 물론 사전 승인을 받은 것도 없고 없고요. 그러면 네, 저는 결국은 이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거죠.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예, 그러면은 위헌이고 계엄법 위반 아닙니까? 그것을 왜 명확하게 아까 모두의 대국민 사과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을 못 하세요. 그러나 그걸 사법적인 판단에서 결정을 하고 단언을 하는 것은
저로서는 얘기하는 그러면 그거는 물론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무회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사령관도 임명 과정이 심의를 거치지 않았겠네요. 논의한 바 없습니다. 예, 논의한 바가 없다.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김영호 통일부 장관님 나와 계시죠? 먼저 와 계셨는데 다른 국무위원들 도착하시기 전에 아까 제가 총리께 질문한 내용을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미리 와 계셨는데 대통령이 6분에게 계엄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하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대통령 그때 뵌 게 집무실로 와서 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계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때 명시적으로 반대한 국무위원이 2분이 있다라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러 국무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김영호 장관께서는 어떤 의사를 표명하셨습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그 2분의 반대 의사 표명은 나중에 그 계엄을 발표하시기 전에 잠깐 그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아닙니다. 예, 그 자리에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이 계엄 선포라고 하는 것은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요.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명백한 반대 의사 표명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태용 국정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정원은 국가안보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대한민국 국가안보의 전략적 중추이자 최후의 보루이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최근에도 여러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한 점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국정원의 지휘부와 직원들에 대해서 노고를 감히 할 수 있다면 치아를 드리고 늘 존경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23년 12월 말에 윤석열, 신원식,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윤석열, 신원식, 김용현, 김명수 합창의장, 예인영 등과 만찬하신 적이 있죠. 11월, 12월에 한 차례 그런 만찬이 있었던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비상대권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 있죠? 없습니다. 2024년 4월 신원식, 김용현, 여인영 그리고 대통령과 관제에서 만찬하신 적 있죠? 3월하고 4월 사이에 예, 차례 만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 다시 대통령이 비상대권 말씀을 하셨고 국방장관 신원식과 김용현 처장 당시 경호처장과 입장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현장에서 보셨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비상대권이라는 말씀을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만찬이 끝나고 국방장관 공관에서 김영현과 신원식 장관이 계엄은 정치적 해법, 정치적 솔루션이 아니다라고 해서 논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는 보셨겠네요. 최근에 봤습니다. 예. 지난 12월 13일 월요일 정보위원회에서 중곳 원장께서는 국정원의 내란 개입이 없었다. 그래서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즉 윤석열의 내란 행위는 불명예스러운 것이며 위헌 위법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해석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은 명예롭습니까?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예단하는 것이 그러면 명예를 지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비상계엄 12월 3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예. 국정원장과 국정원 직원들이 불법적 위법적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홍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했고 지시도 받았으며 여인영 방첩사령과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12월 3일 사흘 후에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원장께 직접 보고
한 바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네, 수사 과정에서도 제가 충실히 소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소장에 따르면 김영현 공소장에 따르면 예인영 방첩사령관이 자신들의 부하에게 선관위 여론조사 꽃에 인력 투입을 지시하며 국정원과 수사관 쪽에서 민간 전문 분석팀이 오면 전산실을 인계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공소장이 나온 다음에 봤습니다. 네. 잠깐 사실이 시간 멈춰 주십시오. 윤호준 3차장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윤 차장. 예. 예인영 잘 모르죠? 예, 모르는 사이입니다. 모르십니까? 예. 잠깐 시간 꺼주세요. 저 사진은 뭡니까? 인사를 정보위 회의 때 이제 처음 만나서 인사를 나누는 그런. 그게 처음 만나서 인사하는 사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첩사령관 전혀 모릅니까? 예, 만난 적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협력도 방첩사와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저는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김모 사이버 국장 나와 계시죠? 예. 그분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어떤 업무 지시나 지원 임무 부여받은 바 없습니까? 예,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정원 입장에서는 여인영의 이러한 공소장에 나온 사실은 허위라고 보고 계십니까?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니 이거 고발해야 되죠. 허위라고 보시지 않아요? 공소장에 예. 국정원에서 전문기관에서 나올 테니까 그때 서버를 인계해라 이런 것은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예, 저희들은 연락받은 바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님 잠깐 뵐 수 있을까요? 네. 대한민국 민주질서에서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대의제 국가이며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노상원이 지난해 10월부터 햄버거 가게 등에서 정보사 요원을 만나서 계엄 선포 시 선관위 점거, 부정선거 관련자 체포 및 수방사 호송 등에 대해서 들으신 바 있죠? 네, 언론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사, 방첩사, 특전사 세 특수부대가 선관위를 침탈한 것 인정하시죠? 네, 그것도 사후에 또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날 모르셨어요? 12월 3일 저녁에 그날 저녁에는 저들이 존경하는 총장님, 네, 자그마치 정보사령부, 네? 방첩사, 특전사가 왔는데 그날은 모르셨습니까? 네, 전혀 몰랐고 아예 계엄군이 온 사실을 네, 보고를 계엄군이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는 아니, 상황이었습니다. 생각은 못 하시죠. 이런 일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생각이나 미리 예측하셨다는 뜻이 아니고 23일 특전사나 방첩사, 정보사는 심지어 8시 반부터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 인근에. 그래서 100여 명 이상이 로비로 채고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총장께서 모르셨단 말씀입니까? 당일날? 당일날 보고를 받았었는데 그러셨죠? 예, 본인들은 됐어요. 예, 신분을 밝힐 수 없다고. 그러니까 당일날 계엄군이 밀어온 것은 아시잖아요. 네네. 자, 그래서 노상원이 정보사에서 저런 것을 동원해가지고 심지어 노태학 선관위 위원장은 노상원이 직접 자의 야구 방망이로 자기가 처리해서 부정선거 조작이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선거제도 자체를 유린하고 없애버리려고 한 그 음모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러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체는 기본적으로 뭐 고문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서 민주주의사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가 분명합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백혜련 의원님. 시간 좀 멈춰 주시고요. 일단 이진아 그
경호처 안전본부장이랑 그 장종현 수행부장 이렇게 같이 좀 앞으로 나오세요. 이진아 안전본부장이 단상에 쓰시고요. 그 장종현 수행부장님 안 하세요? 주석 써야 됐어요? 네. 네. 오늘 다행히 별다른 충돌 없이 내란숙의 윤석열이 체포된 것 같습니다. 경호처 직원들도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것 같은데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11일 날 윤석열이 오찬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2차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 지시한 것으로 보도가 났는데 사실입니까? 저는 현장에 있지 않아서 알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혹시 들은 사실은 있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직접적으로 경호처 직원들로부터 들은 사실은 없어요? 제가 그 일에 관여를 안 하고 제 관할 구역이 아니라서 그쪽을 아니 이게 간부들 전체하고 오천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아니에요? 관저 쪽으로 아예 출입을 안 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경호처 내에서 김성을 차장을 비롯한 이런 강경파들이 무력 사용을 해서라도 체포영장을 막겠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났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곧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본인은 전혀 그 모르는 거예요? 예, 경호처 제 작전 구역이 관저가 아니라서 저는 용산 대통령실 경비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관저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관할 않고 구역이 아니고 다른 본부장이 책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얘기 들은 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혀 몰라요? 근데 그 이후에도 저는 출입을 안 하고 있어서 직접 직원들로 듣지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주세요. 네. 저기 한덕수 국무총리님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김용현의 변호인이 그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확실하게 그 계엄 건의를 김용현 장관이 한덕수 총리에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건가요? 그게 전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바로 저희가 보도 자료도 내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고 얘기했고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변호인단도 그 당초에 얘기했던 얘기를 번복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번복이 어떻게 됐냐면요. 정식적인 건의는 아니었지만 대통령에게 말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에게 말은 했다예요. 그래서 정확히 다시 한번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러한 그 계엄 전에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보고를 들었거나 얘기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일날 계엄 당일날도 김용현 장관이 한덕수 총리에게 먼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하는 게 그 김용현 장관의 공소장에 보면 윤석열에게 김용현이 계엄에 대해서 필요한 요건 중에 3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가 계엄 선포문하고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는 걸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김용현도 이 계엄의 요건에서 국무회의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한 거는 그러한 일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지금 그 최상목 장관과 조태열 장관이 대통령으로부터 페이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페이퍼를 받은 게 대접견실에서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접견실, 지금 국무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받은 거예요.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받은 걸 봤을 수도 있는데 기억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안 납니다. 의원님 기억이 안 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당시에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어서 모든 것들을 그렇게 잘 누가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대통령이 많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한테 모든 국무위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줬기 때문에 저는 기억이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데 지금 그리고 어쨌든 이 형식적이고 절차적 흥결이 많은 국무회의를 정상적으로 만들려는 저는 노력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서를 하자고 한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제안했죠? 제가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났고요. 그게 다 끝날 때쯤 해서 참석했다는 거 정도는 누가 좀 사인을 해두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모든 장관들이 다 반대했고 저도 반대했습니다.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사인은 결론적으로 안 했죠. 이상민 장관이 제안했는데 최상목 장관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부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제기를 했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장관들이 다 반대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사인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23시 4분에 국무조정실에서 각 청사 출입문 폐쇄 및 출입자 통제 지시를 내린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만 사후에 듣고 아마 조금 전에 행안부에서 보고한 그 내용이 전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명령을 내려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러한 그 이유도 없습니다. 총리님, 이거는 왜 잘못됐냐면요. 행안부에서 내린 거는 23분이에요. 근데 국무조정실에서 더 먼저 내렸습니다. 그러나 13분 4분에. 그러나 그 부분은 총리라든지 이러한 국무조정실장이라든지 이런 어떤 절차에게 보고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국무조정실장에게도 보고 안 됐습니까? 보고 안 됐다고 저는 향후에라도 이거 확인해 보셨을 텐데 누구 선에서 지시됐었습니까? 국무총리실. 아마 아까 얘기한 거에 의하면 당직실에서 뭔가를 했다 그러는데 저희가 그거는 전혀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당직실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사후적으로 다 아마 설명을 했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확인은 안 됐습니다. 예, 저희는 없었습니다. 조정실에서 먼저 조치를 취했어요. 응? 아니 총리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 좀 더 확인해 보고요. 그 행안부에서 이상민 장관이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수 지시한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전혀 모릅니다. 지금 이 국무위원들이 보면은 네, 기본소득당 용해인입니다. 먼저 조태열 장관님께 한 가지만 좀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주시거나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 한 가지만 여쭤볼 건데 나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피의자 윤석열이 3일 밤에 10시 계엄 선포를 최종 결심을 하고 밤 8시부터 국무총리를 비롯한 장관 5명과 국정원장을 콕 집어서 대통령실로 따로 소집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열 생각은 없어 보이고요. 이 8시에 피의자 윤석열에게 용산집무실로 오라고 직접 전화 받으셨죠, 장관님? 저는 대통령님으로부터 직접 받았고 거기 이유를 좀 설명하던가요? 모이는 게 아니라 한 사람씩 불려온 것으로 잘 압니다. 8시경에 모인 멤버가 먼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들어가셔도 들어갔을 괜찮습니다. 때는 5분만 있었습니다. 네, 별도 혹시 지시사항을 받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네? 들어가서 계엄 이야기를 들으시고 지시사항을 받으신 바가 앉자마자 있으신가요? 계속 계엄 선포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지시사항은 없으셨나요? 동시에 A4 용지에 하나를 A4 용지를 그때 받으셨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8시 멤버 모두가 다 계엄을 대통령실에 들어가서야 비상계엄을 들었다. 그 전에는 연락을 받을 당시에는 국무회의도 비상계엄도 듣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조태영 원장님께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9시까지 모인 사람들은 다 국무회의 참석 배석자인데요. 국정원장님은 왜 불렀다고 하던가요? 이유를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안보와 관련되는 사항이 좀 있어서 그렇게 추측하시는 거죠? 네, 추측합니다. 가서도 왜 불렀는지 따로 용건을 듣진 않으셨나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따로 문건을 받거나 지시사항을 받으신 것도 없으신가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계엄 실무 판란상 그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두 곳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국무회의고 그 전에 이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박근혜 정부 기무사에서 작성했던 2017년 문건에도 나오고 국가전쟁 지도지침에도 이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가안보실장이셨으니까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앞서 말한 이 8시에 먼저 연락을 받은 멤버들의 공통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NSC 구성원이라는 점입니다. 조태영 원장님 혹시 12월 3일에 NSC가 개최된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멤버가 아닌 것으로 알고 개최를 시도하신 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게 국무회의를 열 생각도 없었고 이 모임이 NSC 모임도 아니었다면 도대체 왜 몇 명만 콕 집어서 국무위원들과 몇몇 조태영 원장님 같은 사람을 대통령실로 불렀을까 상당히 의문이 남습니다. 저는 이 회의가 핵심 계통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엄 전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자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3월 말 22대 총선을 앞두고 피의자 윤석열이 같이 식사하시면서 비상대권을 언급했다라고 공소장에 나와 있는데 그런 기억이 없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공소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김용현과 소위 그 충성 장군들이 지속적으로 비상 계엄을 수차례 얘기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공소장이 나온 다음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셨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거의 9개월 동안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장성들과 피의자 윤석열이 치밀하게 이 비상계엄을 기획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저는 절차적 요건 정도는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일 국무위원들이 아니라 NSC 멤버십으로 추정되는 8시 멤버만 소집을 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 자체가 없었고 NSC도 열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증언을 했습니다. 이 어떤 절차적 요건도 충족할 생각과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정확한 증거라고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실패하면 내란, 성공하면 혁명이라는 식의 사후 정당화로 이 실체적 절차적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 위헌성과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군경을 동원해서 친위 쿠데타, 국헌 문란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12월 3일 안건도 없이, 회의록도 없이, 그리고 부서도 없이 국무회의로 조작된 채로 남겨져 있는 이 조악하기 짝이 없는 국무위원 모임, 국무조정실에서 이제 국무위원 모임이라는 표현을 쓰던데 이건 누가 만든 건가? 부를 생각도 없었던 국무위원 몇 사람을 9시 넘어서 더 불러가지고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을 채우고 마치 소집된 것처럼 꾸며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조작하려고 했던 내란 공범이 누구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박성재 장관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날 8시에 전화 받고 30분 후에 대통령실 도착하셨습니다. 이 회의에서 국무위원을 더 불러야 한다.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 이렇게 제안하신 분이 누굽니까? 누구지 제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저도 이런 심의라는 규정을 그 자리에서 이렇게 검색해서 심의라는 게 있다. 이 부분이 거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이미 국회에서 수차례 본인이 이제 국무위원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설득하기 위해 직접 소집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오늘도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 그렇습니다. 거죠? 네. 근데 사실 비상계엄을 막고자 했다면 이 국무회의로 심의 자체를 막는 것이 더 상식적입니다. 예를 들면 최상목 부총리는 내가 서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박차고 나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이 비상계엄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건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시간 잠깐 멈춰주시고 김서구 차관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십시오. 한덕수 총리가 일관되게 이 비상계엄에 반대하기 위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라고 진술을 하십니다. 근데 검찰 공소장에는 피의자 윤석열이 국무회의 심의를 계획했고 국무위원을 소집했다라고 적시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거는 한덕수 총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공소장이 좀 사실과 다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그 부분은 약간 평가의 문제일 수는 있는데 재판 과정에서 당시에 있었던 그 회의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검토가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공소장이 김용현의 진술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데도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용현 전 장관만 기소하고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무혐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검찰발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검찰 수사본부로부터 저희가 본부가 직접 보고를 받지 않은 사항이라 언론 보도 외에는 알 수 있는 건 없는데 네, 국무위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관님께서 좀 알겠습니다. 각별히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요. 잘하겠습니다. 이 윤석열 내란 사태의 정당성을 더해줄 뻔한 초유의 이 국무회의 조작 사태가 한덕수 총리가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본인이 기획하고 대통령이 여기에 공조했다라는 건 이미 나온 지 오래입니다. 검찰공소장의 국무회의 부분이 윤석열이 왜 8시 멤버를 먼저 소집했는지, 국무위원들이 왜 9차례로 나뉘어서 1분만 소집했는지, 이 국무회의 조작 사태가 예견된 이 국무회의가 최소한의 절차조차 갖추지 못했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성 장군들에 대한 수사처럼 충성 장관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8시 멤버가 개헌 직전에 윤석열에게 지시사항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건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참 이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 많은 의원님이 국무회의 개엄의 조건에 대해서 여쭙는데요. 총리께서는 현안 질의에서 국무회의라고 볼 수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뒤에 앉아 계신 행안부 권한대행님,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임위에서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은 국무회의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PPT를 한번 봐주시면요. 아직도 행안부 홈페이지에는 52의 국무회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생각과 의도가 없다면 이런 건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어떻습니까? 네, 제가 국무회의 그 자체를 관장을 하고 있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 행안부 장관 권한대행님 이런 거 바로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52의 국무회의가 버젓이 행안부 홈페이지에 남아 있으면 되겠습니까? 네,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 여쭙겠습니다. 오늘 피의자 윤석열 씨가 체포영장 집행 당하기 전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나라의 법이 모두 무너졌다.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체포영장이 불법이고 무효라는 겁니다. 총리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님께서도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피의자 윤석열 씨도 자신의 말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같은 불상사가 안 생기는 겁니다. 시간 멈춰주시고 이진화 본부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부장님, 대다수 경호관들이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만나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다수 경호관들의 충정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불상사 없이 일이 진행되었던 것은 경호관들의 합리적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호처 내 대다수 경호관들은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네, 제가 그쪽 임무에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어서. 좋습니다.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국수본 출석 당시에 윤석열 씨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출석을 사실상 막았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사항은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13일 날 저녁에 윤곽근 변호사가 경호관 70명을 모아서 한남동 관저에서 일장 연설을 했습니다. 법적 권한도 없는 사실상의 불법 지시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관 대표가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본부장님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대표 자격이. 좋습니다. 그러면 본부장이 알만한 걸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경호처에서 계속 근무하셨죠? 그죠? 네, 28년. 좋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경호처의 일부 지도부의 과도한 일탈 행위에 대해서 제보가 많이 왔습니다. 이게 진짜냐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의 사안도 많았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8일
경호처 창립 기념일 맞죠? 12월 17일. 예. 2023년 12월 18일 어간에 경호처 창립 기념일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생일과 비슷하다라고 해서 생일 파티로 둔갑시켰다라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경호 관련 유관기관을 모두 동원해서 소위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 생일 축하 노가바, 경호처 합창 등이 있었고 해당 동영상도 있다고 본회의 의원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장소까지 설명해 줘야 알겠습니까? 상설 기념일 행사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 생일 잔치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윤석열 삼행시 선발대회, 생일 축하 노가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기억이 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29년 동안 몸담았던 경호처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해당 영상도 지금 경호처가 소유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제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일부 경호처의 과잉 충성자, 권력에 줄을 대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경호처가 이렇게 망가져서 되겠습니까? 선량한 경호관들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소방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방청장입니다. 이 계엄 당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경찰이 주요 언론사를 단전 단수할 테니 소방청이 협조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죠?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요.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하십시오.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뤘습니다. 다른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단전 단수를 경찰이 할 테니 소방청이 협조해라 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전 단수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게 있는가 소방청은 이렇게 질의를 했었고요. 제가 그런 적 없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장관님께서 언론기관 5곳입니다. 네, JTBC 들어가죠. JTBC 들어갑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겨레, 경향, MBC, 뉴스공장, JTBC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를 경찰이 취할 테니 소방청은 협조하라라는 전화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협조 요청을 하면 그러니까요. 같은 말을 왜 이렇게 자꾸 돌립니까? 소방청장님.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 인식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소방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김봉식 서울청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끊고. 김봉식 청장은 계엄 당일 안가로 불려가서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듣고 지시사항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주요 언론사 단전 단수와 관련해서 이상민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습니까? 예, 의원님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청장님, 상세한 말씀 못 드리면 서울경찰을 대표하는 청장입니다. 왜 그렇게 비겁하세요? 대통령 아니면 이상민 장관으로부터 분명히 지시를 받았잖아요.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그럼. 단전 단수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왜 재판 핑계를 댑니까? 안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청장으로 대통령으로부터 대지도하는 불법 부당한 지시를 받았으면 저항해야 되는 게 상식이고 직업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가정보원장님, 저기 좀 서 계셔 주실래요? 제가 앉아서 혹시 답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시선이 거기 계시니까. 아, 예. 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가정보원장한테 비밀로 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죠. 법상, 사실상. 그런데 제가 국정원이 한 일과 안 한 일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 윤석열, 피자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홍장원 차장에게.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가정보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알고 계시죠?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공소장을 보고 알았습니다. 홍 차장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4월 동안 하지 않았 대통령이 이 전화를 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10시 53분에 어디 있었습니까? 10시 53분이면 용산 대통령실을 나와서 제가 국정원으로 출발을 했거나 출발하려고 준비할 때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그날 12월 3일 밤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그때 국정원장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의원님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날들 경황들이 없어서 저도 기억이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제 기억에는 제가 조태열 외교부 장관하고 같이 집무실에 들어갔고 그 전에 와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국무총리가 있었고요. 김용현 장관이 있었고 이상민, 김영호, 박성재 이렇게 있었죠. 네,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그때 당연히 알았어야 될 국정원장 입장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가 그 모든 분들이 그 네. 자리에서 우려 표명을 했고 네. 저도 언론에다가 저도 우려 표명을 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우려 표명을 한 것은 사실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도착해서 바로 우려를 표명했는데 그럼 그 앞에는 어떤 분위기였어요? 이 이상민이나 김용현은 해야 된다라고 건의해야 될 입장이에요. 당연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조태열 장관하고 같이 들어갔습니다.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조태열 장관 오기 전에 상황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대통령이 다 나가라 했죠. 조태열 장관한테는 문건을 주고 문건 주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그때 막 나가라고 할 때 대통령은 경로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위기였어요? 그 집무실에서 그때 조태열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0년간 쌓은 외교적 성과 무너뜨린다라며 반대했다. 그런데 피의자 윤석열이 나가라고 지시를 했어요. 뭐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했습니까? 화를 냈습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 상당 시간 거기서 얼마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논의를 하고 나서 대통령께서 조태열 장관을 나가라고 한 게 아니라 거기 있었던 사람들이 다 대회의실에 나가 있으라고 말씀을 했고 경로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뒤에 한덕수 국무총리만 따로 불렀어요. 봤습니까?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닌 네. 거로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한덕수 총리님. 그러면 국무위원을 부르기 시작한 것은 다시 접견실로 나갔다가 혼자 들어가서 그때 연락을 하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계엄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는 문제가 있다. 우리 경제와 대외 신인도를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아니 그건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렇기 하고 때문에 국무위원을 부르기로 한 건 언제입니까? 그리고 나갔다가 들어와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따로 들은 게 아니라 거기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그 자리에는 아까 얘기한 국무위원들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러니까 건의를 드린 거죠. 왜냐하면 국무회의의 총리는 대통령의 아니, 알았고요. 네, 저 허락이 있어야 수가 국무회의를 없어서,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을 차례대로 연락하기 시작한 것은 아까 나가 있으라 집무실에서 나가 있으라 해서 접견실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 총리만 따로 들어오라고 한 거죠. 아닙니다. 따로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대통령께 국무위원들이 모여야 된다라는 건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저는 그러한 그 국무회의의 세부 사항, 연락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접견실에 나가라고 한 후에 제가 나가라고 하셨는지 총리만
따로 들어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따로 들어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한 없었습니다. 번도 없었다.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그 후에 그러면 늦게 그 연락 받은 분들은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들 그분들이 오면서 걱정하셨고 네, 알았습니다. 이진하 경호안전본부장 나오세요. 네. 그러면 아까 그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경호하기 때문에 관저에서 일어난 일은 모른다라고 했습니까? 제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관저에서 대통령이 버티기, 피의자 윤석열이 버티기를 하기 때문에 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키는 요원들도 관저로 다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 업무에서 완전히 빠져서 저는 그에 대해서는 관여를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혼자만 그런가요? 아니면 따로 나눠져 있어요? 저는 출입을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아, 본인이 예, 제가 본인 소신에 따라서 지금 언제부터? 12월 3일, 1월 3일 이후부터? 출석에서 조사하러 받고 나서부터 저는 그게 날짜로 치면 언제예요? 11일입니다. 1월 11일입니다. 그러면 1월 3일 사정은 알고 있겠네요. 1월 3일에도 용산에 제 임무가 용산 대통령실 경비라서 용산에 있었습니다.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1분. 국무총리님, 그러니까 아까 모든 국무위원들이 반대했다고 하지만 실상은 지난번 본회의에서 반대한 국무위원은 아까 조태열 외교부 장관하고 최상목 부총리였어요. 나머지 분들은 아니었고요. 저는 다 반대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님 그 정족수를 들어보세요.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대통령이 당시에 시간을 두고 기다렸고 부서를 하지 않았어. 그냥 결과적으로 그렇게 반대했다라고 생각한다, 평가한다는 것이지 그 아닙니다. 자리에서 대통령님께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때 대통령께 따로 말씀드린 분도 있고 또 전체 회의장에서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거는 거기 모인 그 어느 분도 이 계엄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옳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리지 않은 것이 반대했다라는 건 다른 거고요. 정족수를 채워준 것, 그것은 오히려 수동적으로 절차적 요건을 맞춰주려고 애쓴 것이고 그것을 총리가 주도하지 않았다. 맞추려고 했으면 안건도 만들었을 것이고 몇 회 국무회의라는 번호도 받았을 것이고 논의도 했을 것이고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바른 대로 나오십시오. 인성한 이사장은 계엄을 언제 인지했습니까? 저는 위기관리센터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럼 22시 48분입니다. 정확하게. 인사장 우리 인 차장께서 이끄는 그 조직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저는 그 전화 받고 나서 사무실에 들어온 다음에 위기관리센터장한테 북한에 특이 동향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합참과 잘 협의해서 특이 동향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임 차장께서 계엄 당시에 대통령과 계엄 상황실 회의를 참석했고 또 집통실에서도 결심실에서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본인은 지금까지 안보실에서는 계엄과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참 특이점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이 차장 산하에 위기관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관리센터에 HID 요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 요원의 이름을 제가 밝힐 수는 없고 그 여부의 판단에서 제가 일단 모시라고 하겠습니다. 이 차장이 아시아이기 때문에 제가 실장. 위원장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의원이 아닙니다. 갖다 드리세요. 네, 전달해 주세요. 위원장님, 저희 공관에 근무하는 의원이고요. 저희 이 차장실 소속이 아닙니다. 아니,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저희 소속이 아닙니다. 그 인원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또 앞뒤가 다르게 얘기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없다고 얘기하면서
일단 2차장들이 소속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내가 이름을 밝히는 신원상 그러니까 확인하십시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 인원이 아주 인적 네트워크나 이게 아주 뛰어나서 훌륭한 요원이라고 하던데 지금까지 안보실에서 예. HRD 요원을 안보실 사상 차출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2023년도 12월 1일부터 차출했던데 보통의 각 산하 기관한테 인원 차출을 요구할 때는 이 우리 부서에 합당한 인원을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인원만은 적시해서 보낸 이유가 뭡니까? 요즘 이 인원은 제가 오기 전에 또 저희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네. 요청한 인원이 아닙니다. 제가 23년 9월에 취임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있었던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예, 이 인원이 예. 특이한 점은 예. 안보실에 있으면서 이 계엄 전후와 관련해서 정보사령부의 인원 차출이 더 가능하냐 이렇게 문의를 했다고 그래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는 바가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수미 쌍관이 지금 말씀이 좀 다른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계엄 당일에 정보사에 안보실에 더 차출된 이유가 무엇인지 왜 더 차출하려고 했던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그러면은 개인적으로도 좀 서면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네.